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이 그 첫 순서인데요. 조금 전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첫 경선부터 70%가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자, 대구 연결합니다. 남효정 기자. 먼저 투표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대구에서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상보다도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먼저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 세 지역을 합산한 총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74.81%, 박용진 후보가 20.31%, 강훈식 후보가 4.88%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원과 대구, 경북 전 지역에서 70% 넘는 높은 지지를 확보했는데요. 8명의 후보자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투표에선 정청래 후보가 29.86%로 1위, 고민정 후보가 22.5%로 2위를 차지했고요.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후보가 일단 5위권에 들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40%와 전국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오는 28일 결정됩니다. 네, 이제 첫 경선이긴 하지만 한참 민주당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어대명이라는 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 분위기가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먼저 확인이 됐군요. 자, 오늘 후보들 연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3명의 후보가 각자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대한정당을 내세웠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내고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무능력, 무책임, 그리고 무원칙한 이 산무 정치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정권의 독주를 억제하고. 반면 박용진 후보는 자신의 중도 확장성이 가장 넓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에 집중했고, 강훈식 후보는 어대명이냐 아니냐, 단일화냐 아니냐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며 젊은 수권 정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이 사당한 우선을 걷는다는 우려입니다. 개항을 셀프 공천과 관련돼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해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변화와 열망이 무명의 강훈식을 당대표 후보로 만들었고, 전진의 기세가 40대 당대표 후보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인천에서 새 후보가 다시 맞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면적도 넓어졌지만 무엇보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심 속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차현진 기자, 시민들이 광장에 아주 많이 모여 있네요. 네, 1시간 전부터 제 뒤로 보이는 대형 무대에서 광화문 광장의 개장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초청 시민 등 수만 명이 참석해 기념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시간의 빛, 사람의 빛, 공간의 빛이 모이는 즐거움이란 주제로 열린 기념식엔 시민 오케스트라, K-팝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이 공사 시작 1년 9개월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30도가 넘는 후텁지근한 날씨에 한 차례 거센 소나기까지 쏟아졌지만 새 단장을 마친 광장은 북적였습니다. 한글 분수에 명량 분수, 터널 분수까지 새로 설치된 분수는 광장의 명소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옷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물줄기에 몸을 적십니다. 집이 너무 더운데 또 갑자기 시원해지니까 너무 기분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분수대나 이렇게 조명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광장을 찾은 외국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한박 웃음을 터뜨립니다.
조선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새긴 역사물길과 공사 과정 중 발굴된 사원부 문터의 전시공간, 다채로운 영상이 상영되는 길이 50여 미터의 영상창 같은 새 볼거리들도 시민들의 발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참나무와 팽나무 등 5천 그루를 심어 종전보다 3배나 넓어진 녹지 공간. 나무 그늘 아래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에선 여유로움이 넘쳤습니다. 옛날 그 모습들을 많이 살려가지고 나무나 이런 거 다 잘 심어놓고 그래서 우선 좀 싱그럽고. 아이들에겐 놀이터로, 어른들에겐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은 오늘 하루 새롭게 돌아온 광화문 광장을 반겼고 이곳을 찾는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천 병원 화재 속보 전해드립니다. 아래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난 불 때문에 신장 투석을 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목숨을 잃었죠. 유독가스 속에서도 대피하지 않고 끝까지 환자를 챙기다 숨진 고 현은경 간호사의 마지막 행적이 좀 더 자세히 알려졌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모의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은 철거 공사 중이던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기는 한층 위 4층 투석 전문 병원으로 빠르게 올라갔고 병원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환자들 빼고하다가 이제 구조하다가 이게 1분 만에 순간에 이게 연기가 차오르니까 이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과 현은경 간호사는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계단에서 1명, 투석실 안쪽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현 간호사와 의족을 낀 환자 1명은 출입문 바로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평소 의족을 뺀 채 투석을 받아왔는데 숨진 현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환자 곁에서 대피를 돕다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피를 하시려면 그 의족을 껴야 되니까 그 의족을 끼워드리고. 사연이 알려지자 숨진 현 간호사의 빈소에는 동료들의 조문이 잇따랐고 온라인에 마련된 추모관에도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이 수백 개 이상 달렸습니다.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셨던 분, 재난 현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고인 등 환자 보호자와 동료들의 추모도 잇따랐습니다. 희생 정신을 기려서 앞으로 저희들도 더 환자 안전을 위해 지키도록 노력하려는 마음으로. 빈소를 찾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윤 대통령이 현 간호사의 살신 성인에 깊은 감동과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3층에서 철거 작업을 했던 현장 노동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화기를 이용한 불꽃 작업은 하지 않았다며 천장에서 불꽃과 연기가 쏟아져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 가능성과 작업 과실 가능성을 동시에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해 연기가 병원으로 유입된 경로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듯 벌이고 있는 중국의 무력 시위,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수십 대의 전투기가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실전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와 기후변화 등 8가지 미중 대화 채널을 차단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군이 공개한 영상, 전투기가 대만을 향해 비행합니다. 조종석에서 대만 해안과 산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국군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며 대만에 가까이 접근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俯瞰宝岛台湾的海岸线和中央山脉，作为军人的使命感和荣誉感油然而生。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3일차. 실전 사격을 하며 훈련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자신들의 해군 함정에 가까이 접근한 대만 군함이 낡았다며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부상병을 고속열차에 태워 치료하고 호송하는 종합훈련까지 공개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대만 해협에 투입된 병력은 전투기 68대와 군함 13척. 대만 국방부는 이 중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 49대를 몰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번 훈련이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군사와 기후변화 등 8개 대화 채널을 차단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It is fundamentally irresponsible what they are doing, and we'll continue our efforts to keep open lines of communication with Beijing while defending our interests and values in the region. 중국의 훈련이 지속되면서 각국의 대만행 비행기 결항은 계속되고 있고 선박 물류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폭 180km의 대만 해협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주요 항로여서 300척 가까운 선박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만 독립 세력의 도발과 미국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이 같은 군사 훈련을 정례화할 수밖에 없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이처럼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폭풍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언론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 배경을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40분간 전화 통화를 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카드 뉴스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펠로시 의장과 직접 만나 조찬을 하며 회담했습니다. 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を維持するため引き続き日米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これ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중국과 미국에선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 관련 주제가 언급됐다면 한국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한국 국회의장이 펠로시 의장과 만난 것은 예의 바르게 보이면서도 국가 이익을 보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중 만남을 거른 유일한 지도자가 됐다고 짚었고 블룸버그는 미국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은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화 통화를 두고 한국이 미국 중심의 반도체 협력체인 치포 참여 검토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의 행보를 이어온 만큼 대만 문제에서만큼은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음 주 칭다오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미중 갈등의 한 가운데에서 북핵 문제나 사드 같은 현안에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6%를 넘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 팬데믹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례 없는 폭염까지 겪으면서 이 여름이 지난 뒤에 찾아올 더 큰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일 경제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섭씨 30도를 넘은 한여름에 열린 이른바 역시즌 할인 행사. 싼 값에 겨울옷을 마련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값도 좀 많이 올랐나요? 그래서 쇼핑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제 시즌에 하다 보면은 그 가격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오리털처럼 보온용 재료가 필요한 겨울 의류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올 겨울 가격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원단, 재료 생산이 줄었고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열고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완성품을 운송하는 비용마저 올라 원가가 수십 %씩 오른 상황입니다. 올 여름을 덮친 폭염도 무시 못할 걱정거리입니다. 올 7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폭염 일수는 벌써 열흘로 예년 같으면 7, 8월 두 달치를 합한 숫자와 비슷합니다. 폭염을 뚫고 시장에 나온 농축산물 가격은 이미 크게 올라 소비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한두 달 뒤에는 농축산물을 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외식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장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서 먹든가. 그때 상황 봐서 너무 비싸면 못 사는 거, 못 해먹는 거고.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례 없는 폭염, 화재, 가뭄이 세계 곳곳을 핥히면서 곡물 수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료용 곡식 가격이 오른 탓에 서민들의 주식인 돼지, 닭고기 가격이 치솟은 나라도 많습니다. 이상 기후가 있으면 작황이 부진하게 될 것이고 해외 물가 자체도 오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연쇄적으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배럴에 120달러를 넘어 치솟던 국제 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이번 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경기가 곧 바닥을 칠 것이라는 예상 속에 나온 하락이라 마냥 반길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나 연인과 함께 지내는 비친족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굳이 안 해도 된다. 마음이 맞는 친구와 경제적 부담을 나누면서 함께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응급 상황에서는 서로 수술 동의도 해줄 수 없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별 씨가 두 친구와 함께 살게 된 건 경제적 이유가 컸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물론 생활비, 관리비도 셋이 나누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20평대 이상의 집을 구해서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년째 같이 살다 보니 이젠 친구를 넘어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옆 지나가다가 물컵 하나 놔준다던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 어떨 때는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겪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당장 수술 같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친구가 운전을 해서 저를 병원으로 매일 새벽마다 응급실을 데려가고 막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에 수술을 하기 전에는 멀리서 사는 엄마가 와서 이렇게 친구끼리 살거나 동거하는 연인 등 남남끼리 사는 비친족 가구는 지난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47만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만 해도 27만 가구 정도였는데 5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앞으로 증가할 거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돼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동거인이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 변화에 걸맞는 최소한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도 사회적으로 법률혼 가족과 그 동거 가족의 차별을 해소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에선 동거도 하나의 계약으로 인정해 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연대 계약 제도가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의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 1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4층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옥상으로 긴급 대피한 주민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옥상에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 연기 피해서 되게 막 뛰어다니시고 표정들이 엄청 울먹거리시는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충남 천안의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에서 뛰어내리다 다친 2명과 연기를 마신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1층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도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주차 차량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엔 부산 해운대구의 열차 건널목에서 시속 15km로 달리던 해변 관광열차와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1명이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열차를 보지 못하고 지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람 키만한 대형 해파리가 백사장까지 떠밀려왔습니다. 나오세요. 물에서 나오세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선 갑자기 출현한 해파리 10여 마리에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 30여 명이 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상처 소독 등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행 현금 입출금기 부스 출입문 앞에 동물 포획용 그물망이 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계동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나 은행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근 불암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는 50여 분 만에 사살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어제 달로 향하는 우주 경로에 성공적으로 올라탔습니다. 첫 탐사선이다 보니 다누리 개발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연구진들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벌써 다음 목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인천공항. 활주로 위에서 다누리 발사 연구진들이 긴 목재를 들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비행기에 싣기 직전 다누리를 실은 컨테이너 고정 장치를 급하게 고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비행기들도 많지만 모기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다누리 사업은 개발 초기부터 유난히 부침이 심했습니다. 당초 목표한 발사 시기는 2020년이었지만 5년 뒤 갑자기 계획이 3년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이번엔 6년이 앞당겨졌습니다. 스케줄 때문에 느끼는 압박은 정말 그렇게 엄청난 거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첫 달 탐사선 개발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성된 다누리의 무게는 678kg. 설계 당시 무게인 550kg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워지면 연료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럼 임무 기간이 짧아집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다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멀지만 연료를 줄이는 효과적인 궤도를 익힌 겁니다. 어렵지만 그만큼 위성 궤도 기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묘수입니다. Korean team is super sharp academically, technically. They are really well. They really well understand the challenges of lunar spaceflight. They just didn't have the experience. 다누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의 눈은 다음 단계를 향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달 착륙선을 만드는 일입니다.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2단계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서울 이태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거리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은데요. 문화의 거리지만 정작 이곳에 사는 다문화 어린이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바라카 도서관으로 허원철 영상기자가 가봤습니다. 아랍어로 축복을 뜻하는 바라카. 떡갈나무, 한그루. 바라카 도서관은 이태원에 사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매일 찾아오는 공부방이자 놀이터입니다. 언니 주셨을까? 네, 주셨어요. 그래. 정답은 5번. 근데 5번이 아니에요. 국어하고 수학을 좀 열심히 가르쳐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애들이 와서 공부하느라고 힘들 수도 있는 곳인데 공부 끝나고 많이 같이 놀기도 하고. 자, 강매 1,000원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100만 원 낙찰했습니다. 끝났습니다. 100경이 됐습니다. 폴리텍스 왔어. 인근 대학생들로 구성된 폴리텍 기술봉사단. 본래 목적인 시설관리 봉사는 어느새 부업이 되어버렸다네요. 언제 가요? 운동하러? 아니, 축구하러. 축구하러? 네. 오늘도? 네. 우리 매일매일 가는 거.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이제 현재는 동네 동생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는 이 풋살장에 와서 자기들만의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 바라카 도서관은 늦은 저녁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한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공부방이 아니라 사랑방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좀 고민되는 얘기도 나누고 스트레스 받았던 일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하루 숨 쉬는 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끔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바라카 없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곳이 아이들에게 마음에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즐거운 곳이구나.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 멋진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도와주고. 사랑합니다. 네, 프로야구에선 삼성이 SSG를 상대로 박진만 대행 체제 이후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어제 연장 끝에 SSG를 꺾고 2연승을 올린 삼성. 오늘도 박진만 대행이 강조한 뛰는 야구를 앞세워 SSG 선발 박종훈을 공략했습니다. 2회 피렐라의 도루에 포수 송구 실책까지 더해 기회를 만들었고 이원석이 적시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3회에도 구자욱의 도루로 기회를 만든 삼성은 노장 강민호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1사 1삼루에서 시원한 석점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에 박진만 대행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SSG가 4회 추신수의 행운의 안타로 추격에 나섰지만 삼성은 5회 피렐라의 솔루포로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오늘 삼성이 승리한다면 84일 만에 3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키움과 LG의 2위 경쟁은 불이 붙었습니다. 1회 말 LG가 절묘한 더블 스틸 작전 등으로 넉 점을 뽑아낸 데 이어 4회 밀어내기 등으로 석점을 추가했지만 5회 키움 푸이그가 3경기 연속 홈런으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만약 오늘 LG가 키움을 꺾으면 하루 만에 2위 자리를 탈환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데뷔골은 물론 응원단장 역할까지 여러모로 팬들을 기쁘게 한 축구선수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분데스리가 개막전 초반부터 뮌헨이 홀폭풍을 몰아치는 상황. 이번엔 크로스, 헤더 들어갔습니다. 이적생 만의 리그 데뷔골이 터졌습니다. 결국 6대1 대승을 거둔 뮌헨 11연속 리그 우승을 향해 시동을 걸었는데요. 경기 후 원정 경기 응원을 온 팬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선수들. 그런데 갑자기 마네가 관중석으로 올라가더니 확성기를 들고 응원단장 역할까지 하네요. 골도 넣고 분위기도 띄우고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경기에선 뮌헨의 골키퍼 노이어의 황당한 실수도 나왔는데요. 페널티 박스 밖에서 공을 뺏겼어요. 그리고 허무하게 골을 내주고 맙니다. 이 장면 어디선가 본 듯한데 지난 러시아 월드컵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도 골문을 비운 채로 공을 빼앗겨 실점했었네요. 분명 실력은 최고인데 이럴 땐 좀 민망하겠어요. 한편 뮌헨을 떠난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팬들을 위한 리프팅 묘기. 와! 좀처럼 공이 떨어지질 않는데요. 어려운 기술도 척척 성공. 역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내일은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인데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는 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으로 오늘보다 더 많은 지역의 가능성이 있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한꺼번에 20-30mm씩 국지적으로 강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계곡과 산간 등지에서는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올 당시에는 일시적으로나마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그치고 난 뒤에는 이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강릉 지방의 낮 최고 기온이 나란히 36.8도까지 올랐는데 내일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31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경기도와 전남 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오고 있고요. 서울은 흐리기만 한 모습인데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일까지 언제든 소나기를 만날 수 있는 날씨니까 나가실 때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서울의 경우 12일째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31도, 대구가 3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찜통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면서 점차 덜할 텐데요. 단 비의 양도 많고 강도도 강할 걸로 예보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